안녕하세요. 지원지향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2025년 3월 고3 모의고사 동아시아사 과목 해설 강의예요. 오늘 영상으로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유튜브에 역사 교육 영상 많이 업로드 할 테니까 꾸준히 유튜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동아시아사 과목 총평부터 시작할게요. 총평 매우 쉬운 시험이었어요.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온 친구들한테는 안타까운 얘기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쉽다고 느껴야 돼요. 수능보다 객관적인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수능과 6월고 모의고사는 이렇게 출제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는 수능의 난이도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등급 컷을 한번 살펴볼게요. EBSI 기준에서 1등급 컷이 47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3월 모의고사 치고는 굉장히 높은 컷입니다. 그만큼 쉬웠다고 볼 수 있고요. 동아시아에서 괜찮았던 문제는 2번 중국의 인구이동, 15번 메이 정부의 근대 학제, 19번 중일전쟁, 이게 3개 정도 있습니다. 이 세 문제는 뒤에 해설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앞으로의 학습 방향, 지금 현재 본인의 공부 계획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공부, 본인의 공부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던 필수 학습 요소 3가지가 있죠. 개념, 평가원 기출 분석, 그리고 EBS 분석. 현재는 EBS는 수능 특강까지 나왔으니까 수특 분석 이렇게 되겠죠. 이 3가지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개념이 안 돼 있으면 개념, 평가원 기출 분석이 안 됐으면 기출 분석, EBS 분석이 안 됐으면 EBS 분석. 여기서 본인이 부족한 거를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공부해 나가주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개념, 평가원 기출 분석, 수특 분석 해주시면 되는데 이 3개가 어느 정도 됐고 모의고사에서 고득점이 나온다 하는 친구들은 시중에 엔제 학습까지 추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계획을 잡고 공부해 나가는 게 중요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번, 우리 항상 나오는 신석기, 청동기 문제죠. 문화가 발달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이것은 이 문화의 유물인 돼지 그림 토기입니다. 돼지 그림 토기. 자, 여기 그림 보이죠? 어느 문화의 유적지일까요? 바로 허무두 문화의 유적지입니다. 허무두 문화는 창장강 하류에 발달한 신석기 문화죠. 정답은 5번. 창장강 하류. 위치 꼭 알아주시고요. 황허강 중류, 나가 랴오어강 유역. 여기는 한반도 라는 일본이겠죠. 위치도 확인해주고 문화재 그림까지 꼭 확인해주세요. 자, 2번 미추친 난리가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강통이 주장하기를 관중의 인구 100여만 명 가운데 그 비율을 따지면 오랑캐가 절반을 이루고 그중 흉노족의 무리는 호구수가 수만에 달한대요. 일단 흉노족 한번 포인트로 잡고 계속 읽어볼게요. 천성이 날래고 사나운 데다 말 타고 할 쏘는 것이 저족이나 강족보다 배가 능숙합니다. 저족, 강족 들어봤죠? 여기도 포인트.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크게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들을 잘 타일러 본래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진 황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도 지나지 않아 흉노족 등이 난리를 일으켜 수도가 함락되고 천하가 혼란에 휩싸였다. 흉노, 강 얘네를 뭐라고 할까요?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오호예요. 오호 16국 시대 할 때 그 오호입니다. 5개의 오랑캐. 얘네가 진의 수도까지 함락하고 진을 멸망시켰어요. 이해가요? 오호가 진의 수도를 함락하고 진을 멸망시켰어. 그러면 이 어느 시대일까? 바로 이 진이 멸망. 4세기죠. 오호가 서진을 멸망하면서 화북 지역을 차지해요. 그러면 서진 애들은 강남 쪽으로 이동해. 창장강 이남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동진이야. 이해가죠? 이때부터 5호 16국 시대예요. 이 5호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고 이 5호가 이 서진을 멸망시키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어쨌든 서진 멸망의 결과를 찾아내는 거죠. 정답은 5번. 한족이 강남으로 이동하여 동진을 세웠다. 자, 그리고 이 진이 어느 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동아시아에서 진나라는 한자로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위진남북조의 진이고 이게 진시황의 진나라는 이렇게 씁니다. 진은 한자까지 구분해서 알아주세요. 나머지 선지 볼게요. 위만이 준왕을 몰아냈다. 위만 조선 수립된 거죠. 소가시 세력이 축조된 건 다이카 개신. 이자성이 베이징을 점령한 후에는 명나라가 멸망했죠. 거란이 연후 16주를 차지한 겁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밑줄친 우리나라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종 황제께서는 백성을 위해 전쟁을 그치게 하자 토본과의 통원을 허락하고 문성공주 본대 우호 관계를 여셨다. 그리하여 수십 년간 평화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바뀌어 군대가 변경에 자주 파견되었으며 백성의 생활이 피폐해졌다. 근래 토본이 다시 화친을 위해 우리나라의 혼인을 맺자는 청원을 했다. 토본의 공주를 파견한 우리나라는 어디야? 당나라. 당나라는 토본, 위구르 이런 곳에 화본 공주를 파견해. 그 화본 우리나라는 당나라입니다. 정답은 3번. 한반도 삼국 통일 전쟁 때 신라 손잡고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나머지 선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번 가마쿠라 막부를 침략하였다. 원나라.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한 국가는 조선. 야마타 해국의 히미코 영을 책봉한 나라는 위나라. 외국의 근거지인 스시마 섬을 토벌한 나라는 고려와 조선이 있습니다. 다음 4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몽골의 공격을 피해 가해 선종이 중도에서 항어가 이남으로 천도하였고 연마의 군대는 무너져 흩어졌다. 그 이후에 군사력은 약해져 15명을 1모국을 하고 4모국을 1맹안으로 조직하였다. 매 모국의 전투 요원은 기수와 고수, 취사병 등을 제외하며 고작 18명이었다. 배후를 이루기도 부족하여 다만 명목만 남은 상태였다. 몽골의 공격으로 중도에서 항어가 이남으로 천도했어. 첫 번째. 그 다음 15명 1모국으로 하고 4모국을 1맹안으로 조직했대. 이게 맹안 모국제죠. 자, 맹안 모국제를 조직했는데 몽골의 공격을 받아서 중도에서 항어가 이남으로 천도한 국가는 금나라입니다. 금나라는 카이펑을 함락했어. 송나라를 공격해서. 강해의 편이라는 사건이에요. 이때 송나라가 카이펑을 뺏기고 강남으로 이주해서 남송이 수립됩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도 살펴볼까요? 전인연의 맹약은 북송과 요나라가 체결했고요. 독서산품과는 통일신라에서. 다이올룡은 일본 반포하였고 타이완 정치 세력은 청나라 강희제가 진압했죠. 자, 5번 위추제 황제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오늘날 달콤한 맛과 다양한 효능으로 사용한 성류는 어떤 왕조 시기에 중국으로 전해졌대요. 교육에 따르면 황제의 명으로 서역에 파견된 장군이 성씨를 가져왔다. 장군을 파견한 황제 누구야? 한무제죠. 한무제의 업적을 고르면 되겠네요. 정답 2번 한무제는 고조선을 멸망시켰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확인해볼까요? 분서경유 이렇게 황제는 진시황. 별문화를 편성한 건 고려가. 다이카 계시는 야마토 정권 때 단행되었고요. 왜 노공화에게 금인을 하사한 사람은 후한 광무제입니다. 6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것은 무비지에 수록된 항해의 일부로 가에서 추진한 정화의 항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정화의 항해를 파견한 국가는 어디예요? 명나라죠. 명나라 영락제가 정화의 함대를 파견했습니다. 명나라의 특징을 찾아보면 되겠죠? 정답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했다. 이것도 영락제입니다. 영락제가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한 것까지 알아두자고요. 나머지 선지 확인해볼게요. 팔기제 후궁과 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자연왕과 우연왕은 흉노의 통치체제죠. 중앙에 신기관을 설치한 나라는 일본. 교육기관으로 주장감을 설립한 국가는 발해. 7번 자료에 나타난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좌부 선릉에서 치러진 소무 상황의 장례의식에 부처를 받는 것과 같았다. 이날 천황이 명하기를 상하께서는 출가해서 부처에 귀의하셨으므로 시효를 올리지 말라 하셨다. 태정관이 명하기를 상하께 바치는 쌀과 소금 같은 것은 마땅히 중국에서 온 승려 감진에게 주어 공양하게 하였다. 감진이 활동한 시기를 알아야 하는 문제죠. 감진은 언제 활동했어요? 8세기 때 활동했습니다. 그러면 8세기에 나타난 모습을 찾으면 돼요. 헤이조쿄가 수도인 시대는 언제였죠? 일본에서? 나라 시대였죠. 나라 시대는 딱 8세기예요. 감진이 활동한 8세기는 일본에서 나라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 파트는 승려들의 활동과 활동 시기까지 모두 알아둬야 돼요. 그럼 나머지 선지도 확인해 볼게요. 온인의 난 1467에서 1477년 백강전투 7세기 부기의 사신을 보내는 고구려. 부기와 고구려는 5세기에서 6세기에 외교 관계를 맺었고요. 사후전선은 청나라 때죠. 한참 뒤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럼 다음 8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밑줄친 이 조약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 조약의 내용을 파악해 볼까요? 유럽에 파견된 공사의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의 강력한 간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 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우리가 천국의 랴오똥 반도를 요구한 사실을 처음부터 이두 국가에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입니다. 총리 대신에 생각은 어떠한지 기타 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 우리가 청나라에게 랴오똥 반도를 요구했어. 무슨 조약이요?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시모노세키 조약 내용은 모두 알아둬야 돼요.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랴오통 반도 그리고 타이완도 활용받았고요. 대만, 배상은까지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을 압박해. 그게 뭐야? 삼국 간섭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독일이 일본에게 랴오통 반도를 토해내라고 압박하는 게 삼국 간섭이에요. 결국 일본이 삼국 간섭을 통해서 청나라에게 랴오통 반도를 반납합니다. 그리고 결과 정답 2번 타이완을 차지하게 됐다. 나머지 선지도 확인을 해볼게요. 1번 홍콩이 영국에 할양되었다. 이게 난징 조약입니다. 시모다 하키다테 개항은 미일 화친 조약. 대한제국 외교권을 박탈당한 건 을사 조약. 서양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가 허용된 건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 자, 조약의 내용들 꼭 알아두시고요. 조약 연도까지 알아야 돼요. 평가원은 연도까지 물어봅니다. 9번 문제.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책을 읽을 때 먼저 논어, 맹자를 읽은 뒤에 역사책을 읽어야 하니 그렇게 하면 마치 여기 있는 밝은 거울에 곱거나 미운 것이 비침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만약 철저하게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읽지 않고 바로 역사책을 읽는다면 마음속 일정한 기준이 없어 대부분 사람이 미혹되게 된다. 자료는 가 인물이 역사책을 읽기 전에 사설을 먼저 읽기를 권하는 내용이다. 사설을 강조했으며 사설에 대한 새로운 주석서를 달아
사서집주를 편찬했다. 자, 사서집주 편찬 딱 나오죠? 가는 주의입니다. 주의는 성리학을 집대성한 인물이죠. 나머지 선지도 확인해볼게요. 과원추적국전 저술 해초, 슈토쿠테자의 스승은 해자, 후자라 세카 교유한 인물은 강항, 에도 막부 의뢰 정비를 주도한 인물은 하야시 라자입니다. 주의 업적 알아두시고요. 1번 미추진 침략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나라 군대가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찾았대. 청나라가 침략한 거겠죠? 근데 이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기가 적진에 가서 침략의 연유를 물어보면 시간을 벌겠대. 이때 왕은 남한산성에 피란을 가라는 거야.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왕이 남한산성에 가서 대피를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미추진 침략은 병자호란이겠죠? 병자호란의 영향 골라보면 정답 4번 조선에서 북벌론이 됐어요. 병자호란으로 우리나라가 청나라에게 패배했잖아. 이치옥을 되갚기 위해 청나라를 공격하자. 바로 북벌론입니다. 나머지 선지도 확인해볼게요. 1번 남송이 멸망하였다. 원나라 때죠. 쿠빌라이 칸이 침략해서 남송이 멸망합니다. 장거정이 개혁을 시작하였다. 명나라 때인데 북로남해 때문에 명나라가 힘들어서 장거정이 개혁을 실시해요. 무로마치 막부가 쇠퇴한 사건은 온인의 난. 누르하치 열진족을 통합한 것은 한참 전인 1616년. 그래서 병자호란과 상관이 없죠. 다음 11번.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명예의 신하 5~3개. 많이 들어봤죠? 체크해두고 마음속에 명을 회복할 뜻을 품고 남모르게 천하에 날려고 관장한 자를 기르면서 기회를 보다 마침내 군사를 익혔다고 합니다. 저희 스시만은 아직 중원의 어지러운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기군 중원과 통하고 있으니 전란의 여파를 알아보고자 동네 구석기에 서신을 보냅니다. 5~3개가 일으킨 전란. 무슨 난이에요? 3번의 난이죠. 3번에는 언제 볼 수 있어? 17세기 말. 볼 수 있죠. 17세기 말에 볼 수 있는 건 외관에서 기록한 상입니다. 이 외관이 15세기에 만들어졌어. 그래서 임진왜란 전까지 하다가 끊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17세기에 다시 만들어요. 특히 27세기 말에 부산의 초량 외관 옮깁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 때까지 외관은 존재해. 그래서 외관은 이 시기에 볼 수 있어요. 17세기 말과 시기가 겹치죠. 외관이 있었던 시기도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 선지도 확인해 볼게요. 통옥부는 M15세기 때 일어납니다. 해적을 소탁하는 청해진 병사. 청해진은 9세기. 나가시노 전투는 1575년 16세기고요. 몽골의 침략에 맞서는 쩐왕조는 13세기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정근대사는 세기 중심으로 시기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중요 연도를 꼭 암기해 주세요. 알겠죠? 가 국가에 대한 설명. 가의 상인이 조총을 처음 전래해 주었대. 그러면 포르투갈 아닌가? 그 다음 가가 물라카를 점령한 이후에 중국과 도교했고 일본에도 진출했대. 그럼 포르투갈이 확실하죠. 포르투갈의 특징은 4번 마카오를 교회 거점을 삼았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확인해 볼게요. 연행사 파견한 조선. 맥카튼이 사줬다는 영국이 청해 보냈죠. 1차 사회공 조약은 베트남과 프랑스가 체결했고요. 무역 통제를 위해 심폐를 발급한 나라는 에도 포르투갈의 특징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 증상의 원인을 해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대. 네덜란드에서 의학이 발달한 것은 바로 해부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덜란드 해부학, 바로 난학입니다. 네덜란드 해부학을 책으로 쓴 게 해체신서죠. 자, 그러면 저는 3번 난학이 발달이 본격화하는 계기를 살펴본다. 나머지 선지도 확인해 볼게요. 호환융합 부기 때 사회 진화를 끼친 영향. 사회 진화로 때문에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을 활성화합니다. 이 사회 진화를 기본해서 중국도 침략하고 한반도 침략하는 거예요. 왕수인 집대성한 항문은 양명학. 제자백가가 활동하는 시기는 춘추 전국시대. 다음 14번 미추진 전쟁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이 전쟁 중에 그린 사파로 광주 용부에서 증기선 네메시스호가 청의 전함을 공격하는 모습이다. 이후 네메시스호는 창천강을 거쳐 올라가 대운하의 기목을 장악하였다. 결국 전함에 불려진 청은 난진 조약을 체결했다. 이 전쟁 때문에 난진 조약을 체결했어. 그럼 이 전쟁은 뭐야? 1차 아편 전쟁이죠. 1차 아편 전쟁의 배경 임칙서가 아편을 단속했어요. 다 소각하고 불태워버린 바람에 영국이 청나라를 공격한 거야. 나머지 선제도 확인해 볼게요. 루거우 차오 사건이 발생했어. 이것 때문에 일어난 전쟁은 중일전쟁. 페리 함대가 무력 시위를 벌인 결과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했죠. 동학 농민군이 전투를 장악했어. 이것 때문에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고쿠 시대를 통일했어. 이건 1590년. 15번 미추진 학제를 제정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람은 배우지 않을 수 없대. 이에 이번에 문부서에서 처음으로 학제를 제정하여 포고하니 화족과 사족뿐만 아니라 농민, 상인, 부녀자까지 배우지 않는 자가 없기를 기대한대. 아동은 남녀 구별 없이 의무적으로 소학교에 다니게 해야 할 것이다. 요 문장 중요하죠. 아동 의무적으로 소학교에 다니게 해야. 소학교 의무교육. 동아시아사에서 소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어. 근데 이 당시가 일본의 메이지 정부 시대야. 소학교 의무교육이 포함된 일본 근대 학제를 제정한 정부는 메이지 정부다. 이해 가시죠? 메이지 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4번 자유민국 운동을 탄압했다. 소학교 의무 교육에 대한 내용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선지도 확인해 볼게요. 광무 교육을 추진했다. 대한제국. 금론기기구는 중국 청나라에서 양무운동 때 설립했습니다. 경세대학당은 청나라 설립을 했고요. 신헌법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망한 이후에 46년에 제정을 했어요. 메이지 정부와는 상관없습니다. 16번 살펴볼게요. 가 운동에 대한 설명을 놓는 것은 그러면 가 운동을 소재로 한 것이돼. 권투 장갑을 낀 중국인이 열강의 연합군과 대치하는 모습이 묘사돼. 가는 열강의 이권 침탈 등의 반발하여 일어났지만 연합군을 구성한 열강의 공격으로 실패하였다. 이후 제일 중요한 건 신축조약이 체결되었다. 열강의 연합군과 중국이 싸웠어. 결국 신축조약을 체결했어. 가는 뭐예요? 의화단 운동이죠. 의화단 운동에 대한 설명. 정답 1번 부청멸항을 내세웠다. 나머지 현지도 확인해볼게요. 홍수전 등이 주도한 운동은 태평천구운동. 3.1운동에 영향을 받은 건 5.3운동. 청일전쟁 패배로 한계를 드러낸 건 양무운동. 서양식 입헌 제도의 도입을 요구한 건 변법자강운동. 17번 미추진이 전쟁에 대한 탐구활동을 가장 주장한 것은 박정희 정부가 추가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수호라는 민명 아래에 유독 우리만 더 많은 피를 흘릴 수는 없다. 자유진영인 영국, 프랑스, 서독 등도 이 전쟁을 방관하고 있다. 우리는 준전시국으로 북한, 중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이 많은 군인을 이 전쟁에 파병했다. 우리 할 일을 다 했고 명분도 세웠다. 박정희 정부가 추가 파병을 추진하고 있어. 박정희 정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대한민국 정부에서 파병을 하는 전쟁은 베트남 전쟁이에요. 당시 우리는 파병을 했는데 영국, 프랑스, 서독 이런 애들은 파병을 안 했고 대신에 저 베트남 쪽에는 북한과 중국이 파병을 하긴 했어요. 우리는 남베트남 쪽으로 파병을 했고 그래서 이 전쟁은 베트남 전쟁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협정으로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면 철수를 하게 됩니다. 파리평화협정의 내용 꼭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전제도 확인해볼게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건 국공내전 이후죠.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된 원인은 장제스가 상하이 쿠데타로 공산당을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게 된 배경은 만주사변. 인천 상륙작전이 전세에 끼친 영향은 6.25 전쟁. 다음 18번 가 사건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을을 지지한 홍위병. 홍위병 나오면 끝났죠? 지난 몇 달간 마오쩌둥 주석의 호소에 열렬히 호응하고 있습니다. 가는 뭘까요? 문화대혁명입니다. 근데 이게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대혁명 연도를 알아야 돼요. 1966년부터 1976년까지입니다. 선지 연도를 하나씩 볼게요. 경찰 붕괴는 1993년, 경찰 예비대는 1950년, 도이모지 정책은 1986년,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 발견한 건 1972년. 현대사는 연도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9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으로. 상하이 전투에서는 양측 모두 막대한 병력을 투입했다. 그러나 가해 본토에서 증파된 병력이 중국군의 측면과 배후를 공격함으로써 전세는 가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11월 중순에 조계를 제외한 상하이 전체가 함락되었다. 상하이가 함락되자 국민정부는 장기적인 항전을 도모하고자 소련 난징에서 충칭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상하이에 이어 난징도 함락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다. 이 전쟁 때문에 국민정부가 난징에서 충칭으로 수도를 옮겼어. 일단 이 전쟁을 알아야 돼. 그럼 이 전쟁이 뭐야? 무슨 전쟁이야? 중일전쟁이죠. 중일전쟁 때 중국을 공격한 국가가 누구야? 일본이죠. 일본이 상하이도 공격하고 난징도 공격하니까 국민정부는 난징에서 충칭으로 수도를 옮긴 거야. 이해가죠? 일본에 대한 설명을 골라볼게요.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맞죠? 얄타회담 미국, 영국, 소련이 참가했어. 일본은 참가하지 않았고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했다. 일본과 러시아가 체결했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여한 건 미국입니다. 일본은 맞았죠? 투여한 건 미국이에요. 헷갈리지 말고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20번. 다음 연설이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그렇게 고른 것은 연표 문항입니다. 연도를 꼭 알아야 되겠죠? 우리 국민은 민주적 투표를 통해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완성했대. 중화민국 역사상 처음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거래. 이번 총통 선거 결과는 개인의 승리나 민진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역사적인 정권 교체, 첫 정권 교체를 완성했어. 어디에서? 중화민국. 여러분 중화민국이 어디야? 타이완이야. 헷갈리면 안 돼요. 타이완에서 첫 정권 교체를 했어. 그거 누가 승리한가요? 민진당이 승리했지. 민진당의 천수이벤이라는 인물이 첫 정권 교체를 달성해냈어요. 이게 언제야? 2000년이에요. 나머지 연도를 알아볼까요? 6.25 전쟁은 1950년. 한일 기본 조약은 1965년. 유신헌법은 1972년. 미중 수교는 1979년. 한중 수교는 1992년. 일본 민주당 정권 출범은 2009년. 정답은 5번이겠죠. 이 사료 연도랑 표에 나온 연도는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이로써 20번까지 해설 맞춰봤습니다. 어떤가요? 다시 얘기하지만 객관적인 난이도가 수능에 비해서 쉬운 문제예요. 물론 많이 틀린 학생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공부할 때는 평가원, 수능,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어렵게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제 손으로 쓴 글씨보다 깔끔하게 정리된 해설지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해설지를 직접 제작을 했어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제 블로그에 와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블로그 링크는 제가 유튜브 댓글로 남겨줄 테니까 와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